준비를 제가 하려고요. 방금 샤워하고 나왔고요.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산에 갔다 와서 그런지 날씨가 조금 추운 것 같아요, 느낌이. 이 체감 온도가 낮다고 해야 되나? 준비를 한번 해볼 건데 제 메이크업 아시죠? 제가 피부염을 왜 가지게 되었냐면요. 저는 원래 피부염이 없는 완벽한 그냥 깨끗한 피부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워낙 유명해서 이름은 거론 안 할게요. 어떤 피부과에 제가 욕심이 나서 이런 짜잘짜잘한 트러블 이런 것도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이제 갔는데 어떤 약을 처방해 주셨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병원이 손님이 진짜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름 걸고 하시는 데길래 믿고 갔는데, 그래서 어떤 약을 주셔서 그 당시에는 솔직히 말하면 그게 어떤 약인지 제대로 설명을 못 들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 약이 스테로이드였으면 그렇게 장기간 복용을 안 했을 텐데 그 약을 먹고 나서 얼굴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진짜 트러블 하나도 안 올라오고, 그리고 수면 패턴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개선되는 걸 느껴가지고 이제 그거에 눈을 떠버린 거죠. 그래서 그 약이 솔직히 말해서 무슨 약인지도 모르면서 한 6개월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6개월 정도 먹고, 그때 당시에 제가 욕심을 냈던 게 어떤 작품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여서 이제 카메라 앞에 쓰다 보니까 이런 짜잘짜잘한 트러블이 신경 쓰여가지고 그런 약을 먹었었던 건데, 이제 작품이 끝났으니까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맨날 챙겨 먹는 스타일도 아니었는데 맨날 챙겨 먹기도 힘들었고 하다 보니 딱 6개월 복용을 하고 제가 여행을 갔었는데 거기서 그냥 끊어버렸어요. 안 먹어버렸어요. 물론 약도 없었긴 했는데 조금 남아있던 상황에서 그냥 끊어버렸더니 여행을 갔던 유럽에서부터 피부가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뻑겨지기 시작하고 막 열감 올라오고 막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큰일 났나? 이랬는데 처음에는 이게 피부염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게, 제가 원래 피부도 건강했었다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 유럽이다 보니까 씻는 물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유럽 여행을 거의 한 달 정도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되게 힘들었어요. 막 뭐지? 왜 이럴까? 막 했는데 그냥 유럽이니까 물이 바뀌어가지고 그런가 보지. 한국 가면 괜찮아지겠지.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다가 한국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똑같이 스킨케어를 하는데 이게 피부가 더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열감은 물론이거니와 껍질이 벗겨지면서 제가 원래 바르던 스킨케어를 하는데도 너무 따갑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럼 껍질이 막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일났다. 근데 이게 막 피부가 터가지고 그런 껍질이 벗겨지는 그런 종류가 아니었고 정말 아픈 껍질이었어요. 막 생살 벗겨지는 느낌? 그 당시에 피부과를 갔었어요. 피부과를 갔는데 그냥 주사 피부염입니다. 지루성 피부염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피부염에 제가 눈을 뜨게 되었는데 그게 벌써 2019년, 20년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피부염 진단을 처음으로 받아보고, 초반에는 너무 심하니까 제가 너무 아파하니까 그런 항생제, 또 다른 스테로이드를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또 다른 스테로이드를 썼는데 이제 다른 피부과에서 그 전에 약을 먹었었던 약들에 대해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전부 가져와 보세요 하시는 거예요. 그 전부 가져갔더니 이제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이 약을 어떻게 6개월을 먹었냐 이렇게 된 거죠. 이 약이 뭔데요? 이제 이거 스테로이드다. 스테로이드가 뭔데요? 이제 그때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아, 나 진짜 큰일 났구나 싶더라고요. 내가 이런 약을 6개월을 먹었다고 막 하면서 그 피부과가 막 밉기도 하면서, 근데 어떡해요. 제 피부가 이미 뒤집어졌고 시간은 돌릴 수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일이 났구나. 그래서 그 피부과에서 이제 한동안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뭐 레이저나 이런 건 당연히 안 됐고요. 최소한의 세안과 그리고 얼굴에 자극을 주지 않는 정도의 그런 압으로 스킨케어도 하고, 스킨케어도 싹 다 바꿨어요. 그때 이제 제로이드라는 그런 수딩 크림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냥 바를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냥 제로이드 수딩 크림만 한 겹 얇게 바르고, 또 이제 뭔가 건조하다 싶으면 또 한 겹 바르고. 그래서 그때는 거의 제로이드 수딩 크림을 가지고 다니면서 얼굴에 발랐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가 서치를 시작하게 된 거죠. 뭐 피부염, 주사 피부염, 뭐 지루성 피부염 막 이렇게 다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한의원에 눈을 뜨게 됐어요. 근데 한의원에도 저는 몰랐는데 그런 피부 치료, 미용 치료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턱대고 유명하다고 하는 데를 갔더니 뭐 거기서도 똑같이 지루성 피부염입니다. 아, 네. 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막 이랬는데 한약을 처방해 주셨어가지고, 뭐 몸에 열을 내리는 그런 한약이었나? 한약을 또 치료를 하면서 한약도 먹고 얼굴에 침도 맞고 막 그랬었어요. 화장은 뭐 그때 당시에 선크림도 못 바를 정도로 엄청 피부가 아팠고요. 정말 아팠어요. 멀개지고 그냥 계속해서 빨간 채로 돌아다니고, 겨울이었는데도 그냥 열감을 이기지 못해서 날씨가 계속 빨간 채로 돌아다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대인기피증처럼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무서웠고, 그냥 돌아다녀도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제 피부만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피부가 지금 안 좋다고 생각하겠지? 왜 날 쳐다보는 거지? 내가 피부가 안 좋아서 쳐다보는 건가? 막 그러면서 엄청 우울했어요. 그때는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기도 싫은데 너무 억울했고 우울했고. 어쨌든 제가 그래도 연기를 하니까 오디션이나 이런 걸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어쩔 수 없이 이제 화장이라는 걸 하는데 이게 잘 안 가려지죠, 솔직한 말로. 그러니까 매끈한 피부에 했을 때 예쁜 화장이니까. 제가 피부결이 그때 당시 좋지도 않았고 막 껍질 일어나고 하는데 그 위에 막 파운데이션 바르고 하니까 당연히 예쁠 리도 없고 피부에 좋을 리도 없죠. 그런 정말 악순환 계속되다가 중간중간에 정말 다시 약을 먹고 싶은 충동까지 생겼었어요. 이렇게 아프고 힘들 거면 차라리 몸이 안 좋더라도 그 약을 먹어서 지금의 고통을 잠재울 수 있다면 나는 그냥 먹을까?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피부 의사 선생님이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거는 진짜 참았어요. 진짜 참았어요. 근데 막 그러고 있다가 그 스테로이드 약을 초반에 일주일만 잠깐 쓰고 얼굴에 바르는 피부 연고를 처방해 주셨었는데 그 맨 처음 썼던 연고는 기억이 안 나요. 두 번째로 이제 조금씩 괜찮아지기 시작했을 때 또 바꿨던 연고가 아마 엘리델이라는 연고였을 거예요. 제가 매운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음식도 매운 음식 못 먹고 너무 제한적이었어요. 그런 삶을 살다가 재미없었죠. 근데 점차적으로 나아지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고, 그리고 빨리 낫고 싶은 욕망이 강했기 때문에 계속 꾸준하게 그런 생활을 유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당시에 진짜 제가 무슨 피부에 제 몸에 알러지가 있나? 막 해가지고 피검사 10몇만 원 넘는 20만 원인가? 그 정도 되는 피검사까지 하면서 제 몸에 있는 그런
알러지에 대해서 전부 검사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저는 알러지가 하나도 없는 그런 몸인데 그냥 얼굴 피부만. 이게 웃긴 게 피부염이 몸으로 오는 사람이 있고 막 부위별로 다 다르대요. 근데 저는 몸에는 하나도 그런 게 없는데 얼굴에만 있으니까 더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예요. 그냥 물론 몸에 있어도 힘들었겠지만 어찌됐든 가릴 수 있잖아요. 어떤 옷이라든지 그런 걸 가릴 수 있는데 이 얼굴은 대놓고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눈을 마주치고 하면 그게 또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더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도 뭐 다 나았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왜냐면 피부염 자체가 완치가 없거든요. 그냥 내 컨디션이 안 좋고 내 몸이 좀 힘들고 그러면 그냥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게 피부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피곤하지 않게 항상 너무 술이나 이런 거 많이 하지 않고 좀 자기 자신을 돌봐야 하는 그런 병인 것 같아요. 병? 뭐 하여튼 그런 지병인 것 같은데 지금 저는 뭐 다 나았다고는 얘기를 할 순 없지만 지금은 이렇게 화장도 할 수 있고 진짜 많이 괜찮아진 거죠. 정말. 이게 할 때는 너무 힘들고 귀찮은데 하고 나서 그 결과물을 보면 하고 있더라고요. 힘들어. 저 옷 좀 입고 올게요. 못해. 오늘 올블랙이에요. 깔끔하게. 정상. 제가 이걸 어떻게 구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뭘 할 거냐면요. 지금 집에 와서 밥을 먹을 건데 베이글. 파리바게트에서 베이글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전 베이글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4종이 있는데 5종을 사면 크림치즈랑 뭐랑 준다 그래서 제가 다 4종 다 샀었어요. 오늘 먹을 건 블랙 무슨 올리브 어쩌고 저쩌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거를 오늘 먹을 겁니다. 반을 갈라줄게요. 다소 어색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 이거 뭔가요? 이거 박혀있는 거? 너무 맛있겠다. 지금 토스트기에 구울까 저기 에어프라이어에 할까 고민을 했는데 그냥 에어프라이어에 하기로 했습니다. 에어프라이어에 하나. 공간이 충분하지 않네요. 자, 오븐으로 바꿔주겠습니다. 판에다가 오븐에 먼저 구워줄게요. 홀그레인 머스타드 있죠? 한쪽 면에는 홀그레인 머스타드, 그리고 한쪽 면에는 마요네즈, 그리고 이게 살라미예요. 살라미 올리고 스크램블 해서 올려서 먹을 겁니다. 맛있게 구워지고 있습니다. 음료는 굉장히 쉽습니다. 컵에다가 얼음을 담아줍니다. 매실청을 먼저 부어주고요. 그리고 그 위에 그냥 이런 시그램 같은 탄산수. 간단한 매실에이드 완성입니다. 좋았어. 그냥 비벼줍니다. 빵 위에 얹어서 먹을 거라 대충 해주면 됩니다. 오, 노릇노릇 완전 잘 익었죠? 마요네즈 이런 식으로 올려줍니다.
뿌려줍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이런 상태였습니다. 치즈를 올려줍니다. 그래서 지금 오븐을 돌리는 목적은 이 치즈를 녹이는 것과 그리고 살라미를 살짝 데피는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와우. 제가 중간에 파인애플을 추가했는데 이렇게 치즈가 익으면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원래 루꼴라나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없으시면 저처럼 그냥 뭐 집에 있는 아무 야채 올리셔도 맛있어요. 저는 그냥 무순 올릴 거예요. 저 손 닦았고요. 어차피 제가 먹는 거라 괜찮아요. 이렇게 와우! 덮어주면 림스 베이글 버거 완성! 오, 맛있겠죠? 완전 수제버거 느낌 나. 어머머머. 단면 보이시나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너무 잘 만들었다. 이따가 저녁에는 물론 지금 오후 4시 반에 첫 끼여서 너무 늦게 먹는 거긴 한데 저녁에는 콩나물밥 할 건데 그것도 찍을 수 있으면 찍어볼게요. 그럼 저는 좀 유튜브 보면서 식사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버거 잘 먹었습니다. 전 좀 눈 좀 붙였다가 과일 가려고요. 이게 컨디션이 안 좋은 건 아닌데 아무래도 오늘 백신을 맞았다 보니 이 맞은 팔 쪽이 조금 샹크스가 되어가고 있는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우선 과외하고 쭉 쉬어보는 걸로 하려고. 아, 팔이야. 아이고, 팔이야. 지금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팔이 점점 안 올라가고 있어요. 내일이 더욱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열 안 나고 잠만 잘 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집으로 출발! 원래 콩나물밥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콩나물 김치죽 하려고요. 육수를 내는 중입니다. 제가 멀티가 안 되나 봐요. 김치 육수에다가 넣고 국물 넣고 그리고 이제 밥. 원래 밥이 있으면 넣으면 좋은데 전 밥이 없어서 불리는 쌀을 지금 넣어서 밥이 좀 풀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갑자기 완성된 김치 콩나물죽입니다. 정말 갑자기 완성되어버린 김치 콩나물죽으로 저는